제가 이제 출퇴근길에 책을 읽고 집에서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 놀이라고 해서 이제 다 같이 책을 읽기도 하고 뭐 틈틈이 읽는데, 평균적으로는 1년에 뭐 적게는 한 130권, 많게는 한 170권까지 책을 읽곤 합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 그러다 보면 1년에 적게는 한 권, 많게는 한 두 권 정도, 세 권까지도 안 가더라고요. 책을 딱 읽고, 아, 이 책 소장하고 싶다라고 올가즘을 느낄 정도의 짜릿한 희열을 만끽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 책이 그런 책입니다. 근데 물론 너무너무 좋은데 소장까지는 아니고요. 뭐 그렇습니다. 미진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우리는 인간인가? 디자인 인간의 고고학. 프린스턴 대학 건축학과 교수이자 매체와 현대성 프로그램의 설립 책임자인 베아트리츠 콜로미나와 컬럼비아 대학 건축 도시계획 보존 대학원의 명예학과장인 마크 위글리가 함께 지은 책입니다. 아주 좋은 크기의 가독성 높은 텍스트, 그리고 편집, 제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색상인 노란색 풀커버, 그리고 한 페이지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총천연색 사파까지 너무 좋죠. 책이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림이 3분의 1 이상이에요. 읽을 맛이 나죠. 이제 사실 디자인되지 않은 것들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주변, 당신이 곧 방문해야 될 곳, 당신이 방금 나온 어느 곳, 디자인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가끔씩, 뭐 이게 명제는 아닌데 어디 가서 이빨 깔 필요가 있을 때 가끔씩 이런 표현을 써요. 디자인이란 자연이 아닌 것이 다 디자인이죠. 그럼 자연이란 인간이 디자인하지 않은 것 혹은 디자인할 수 없는 것이 자연입니다. 바다를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해안선은 디자인할 수 있죠. 우리가 만든 거니까. 나무는 디자인할 수 없지만 조경하는 가운데 나뭇잎을 특정 모양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뭐 디자인의 주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런 거예요. 그런 논점에서 디자인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 도구를 만들고 뭐 석기 시대, 뭐 철기 시대, 블라블라블라 발전해 오면서, 근현대사에서는 물론 이제 뭐 산업혁명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는 뭐 이제 스마트폰과 유튜브까지 다다르는 그 제법 길지만 굉장히 함축적으로 요약한 그 과정을 디자인과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책입니다. 북태평양 미드웨이 환초에 플라스틱을 잔뜩 먹고 죽은 새의 시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인간이 디자인한 쓰레기들, 그러니까 물론 새가 먹은 건 쓰레기인데 사실 인간이 디자인한 것들 다 쓰레기죠. 그 쓰레기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이 한 컷의 사진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이런 내용이, 이걸 읽고 머릿속을 띵 하고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아주 아찔한 기분을 느꼈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자신의 멸종을 체계적으로 디자인한 유일한 생물종으로 점차 그 목적을 달성해가는 중이다.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가 만든 거잖아. 디자인한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들 속에서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속도를 주체 못하고 그 흐름을, 방향성을 우리 스스로 잘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한쪽 방향으로 결국 우리가 우리의 멸종을 사실 지금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어서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무 대책 없이 행동하며 경악하여 얼어붙은 채 인류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이 막대한 자기 파괴적 업적에 자부심마저 느끼는 듯하다. 거대하고 숭고한 자연이 그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압도하는 이미지가 역전된 것이다. 이제 압도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바로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커야 되고요. 더 넓어야 되고 더 광활해야 됩니다. 땅이 노는 꼴을 못 봐요. 구름보다 더 높게 빌딩을 올리고 그 이쁜 갯벌들을 뒤집어 까서 얼마 되지도 않는 또 땅을 만듭니다. 좋아하죠. 이것을 개발이라고 믿고 발전이라고 신봉하면서 사실 뭐 제가 좋아하는 해철형의 노래 가사도 나오지만 과학도 종교입니다. 단지 우리가 흔히 믿는 신앙적인 종교에 비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 뿐이고요. 그 증명의 논리도 사실 굉장히 과학적이기 때문에 죽자고 따지면 과학 솔직히 별거 없어요. 좆도 없는데 증명이 되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거죠. 그리하여 책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화성, 또 뭐 있을까? 저기 우주로 나가는 것들, 뭐 지층, 표면, 파리의 만국박람회, 민국이니 만국이니, 만국박람회, 석기시대의 유물들, 또 인간, 뭐 기린, 치타, 멧돼지의 뇌, 또 문명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가, 그러니까 문명의 흔적은 전혀 없던 시절에 조개 껍데기를 말려서 구멍을 내서 장신구로 만들었다는 이 흔적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는드 북서쪽 해안에서 일어난 거대 빙하의 유실 장면, 이 뭐 복잡합니다. 사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희희낙낙 웃으면서 맨정신으로 읽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왜냐면 눈앞에 빤히 펼쳐지는 종말과 멸망, 그리고 이 지구가 마치 우리 것인 양 그냥 싸그리 더럽게 만드는 인간들의 민낯들이 보이거든요.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죠, 지구에게. 여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스마트폰 부분인데 또 어디 가서 아는 척하려면 이런 것도 외워야 됩니다. 조금 전해드릴게요. 어디 보자. 어디 갔지? 3분의 1 이상은 성관계 도중에 전화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의 25% 이상이 매일 7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책은 분명히 이제 미국에서 쓴 책이잖아요. 프린스턴 대학이 어디지? 아무튼 근데 이 책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나라 얘기가 제법 나와요. 특히 휴대전화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랑 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확실히 강국이긴 해요. IT 강국이. 괜히 또 국뽕에 맞은 느낌이 들고요. 유튜브에는 1분에 400시간의 컨텐츠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이걸 또 제가 또 일일이 전해드리는 것도 참 우습습니다. 저처럼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읽으셔도 좋고요. 구입해서 읽으셔도 좋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개발이라는,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만들어낸 것들을 우리 스스로 누리면서 지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친구가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가 멀다고 발전하고 더 좋은 기술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는 있습니다. 굳이 제가 여러 과학자들과 기획자들,
그리고 여러 사업가분들이 만들어내는 미래를 굳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죽자고 따지면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 속도를 좀 늦추고 그 방향성을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으로 다원해야 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